5위는 현물 ETF 승인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4위는 토큰 증권입니다. 한국에선 부동산, 미술품 등의 거래가 가능한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죠. 3위 리플. 요거 뭐 홍콩이랑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이제 뭐 선물 ETF야 오랫동안 이제 있어왔지만 이제 현물 ETF 승인이 SEC에 승인된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 SEC 승인 전에 바로 홍콩이 먼저 치고 딱 가가지고 됐어. 승인 딱 내고. 발 빠르구만 아주. 홍콩의 금융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안 좋아. 엄청 많이 지수가 빠졌거든. 거기 장난 아니에요. 그 변동성 진짜 일희일비 하루에도 2% 빠지고 2% 오르는 진짜 엄청난 변동성의 시장이에요. 잘못 물리면 진짜 인생 골로 가요. 그 정도로 세요. 예. 아무튼 이 미국의 SEC 네. 이거 승인되는 게 이 제도권 편입에 상당히 결정타였고 네. 또 이것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능성을 더 크게 봤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웃기지 않아요? 파월은 아니라고 하는데 SEC는 간다고 하고 그 언매치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 갠슬리 때문에 갠슬리. 이제 연준 위원장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코인 시장이 부정적이어서 리플 소송의 중심에 섰던 사람인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어찌됐건 뭐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저 관둬요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잘린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 정도면? 이제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그런 탄핵 뭐 이렇게 검사나 네. 이렇게 뭐 방통위원장 누구 뭐 탄핵된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지. 네, 왜냐면 탄핵되고 나면 시장에서 활동을 오히려 못 하니까 실리 찾기로 빨리 뭐 가고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되게 참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들. 기관이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 명분을 깔아준 거죠. 완전히. 정확하게는 객관적으로 딱 해석하자면 내가 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야, 너 왜 그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 라는 표현을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될 명분이 깔렸다. 올해 뭐 이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리고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펀드, 네. 뭐 ELW나 ETF나 상장기수 펀드들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ETF로 편입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산의 투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전통 금융의 자본 유입의 어떤 배경, 블랙락이 이제 이걸 가지고 상품 등록을 했으니까 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장 코인 시장의 안정화에 배경을 깔아준 깔아줬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럼 그 말은 즉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 코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이 늘어난 것도 유입의 확신을 그러니까 준 의심과 확신의 중간 정도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저때 결정타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 유입의 네. 많은 배경을 제시해줬던 그래서 저때 이후로 가격의 하락이 네. 거의 없는 시점을 맞긴 만들어주는 해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진짜 변동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이런 또 반가운 소식이 5위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4위는 저희가 또 잠깐 언급했던 STO 토큰 증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로 모든 것이 전환되는 네. 디지털 경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은 디지털 경제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이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가는 과도기에 이제 토큰 증권이 갖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토큰 증권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사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조각 투자한다든지, 네네. 그 다음에 뮤직하우처럼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공유받는다든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투자 전 세계 시장이 120억 달러 정도로 저작권 투자 시장이 그게 5년 전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2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컸어요. 앞으로 저작권 시장이 다양해지고 파급력이 커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보면은 이제 음악 같은 게 뭐 밤양갱 하나로 확 뜨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뜨잖아요. 그리고 뜨면.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게 이런 그렇죠. 거. 아파트 봐요. 아파트 막 지금 전 세계가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저작권과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과 왜냐면
저작권 자체가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재판매하고 후방효과, 이 음악이 들릴 때 주변에 광고가 붙고 그 광고와 다양한 어떤 그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선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되고 그런 몰에 식으로 계속해서. 입점되고 이런 것들이 가치에서 부가가치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가가치를 커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영화 많이 봤다고 스크린에 많이 올라갔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방송, TV에도 그쵸.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컨텐츠, 콘텐츠화. 뭐 다양한 어떤 굿즈 시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라이센스와 로열티가 꾸준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전환시켜주는 어떤 많은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명분들이 토큰 증권에 있는 거고 요게 올해 진짜 이거 기재부에서 이거 네. 발표할 때 뜨끈뜨끈했어요. 이거 7월 달일걸? 이게 막 발표하면서 네. 막 얘기가 많은 재료들이 막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그 되게 웃긴 게 카사 같은 게 그 300억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됐는데 그 네. 증권사가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증권사들이 이제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탄소 배출권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권리나 이런 어떤 이게 다 뭐냐면 RWA야, RWA. 리얼 월드 에셋이야. 실제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그쵸. 미술품. 그거를 디지털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관련돼 있는 가치, 자산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든 거니까 또 이제 그쵸. 투자 수요를 만들 건데 아직은 부밍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확실히 이거를 안정기로 만들 만한 명분은 깔아준 거예요. 깔아주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토큰 증권이 일종의 현물 ETF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방금 막 얘기하신 탄소에 대한 얘기도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뭐 머스크랑 같이 정부에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도 탄소 나왔었고. 제로라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탄소 제로가 탄소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탄소 제로니까 탄소 안 쓰는 줄 알아. 탄소 제로 그럼 명확한 개념은 뭐예요? 탄소의 소비량과 네. 이 청정 배출되지 네네. 않은 양과 이 그 클린하는 시점,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이 되면 얘가 네. 탄소가 정화되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 거가 제로에 가깝게 만들잖아. 그게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은 탄소를 안 쓰는 게 아니라 탄소 쓴 탄소 만큼 소비와 빠르게. 탄소로 인해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저감시켜주는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생체 활동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고 네. 소비가 있잖아요. 소비가 있죠. 그거 균형, 그거, 0으로 맞추잖아요. 그거를 딱 그게 맞추자. 탄소 중립이에요. 리플이 만약에 그때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그냥 제대로 해석했잖아요. 그쵸. 이게 단순하게 뭐 소송에 이겼다 안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개인 투자는 증권이 아니다. 기관 투자는 증권이다. 주권이다. 그래서 이게 반은 이기고 반은 졌다.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리플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이군에 집중해 보겠다. 맞다, 맞아요. 그래서 난 스텔라라. 스텔라, 이 리플이 오르는 것보다 스텔라가 더 가격 상승률은 컸습니다. 리플이 2~3배 갈 때 스텔라는 5배 갔어요. 오히려 왜냐면 리플과 스텔라를 만든 제드 메카랩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개발자고 그리고 마운트 곡수를 만들었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만들었던 인사이트가 높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게 떴죠. 솔직히 그 이후에 리플은 한국에서 다 띄운 거야. 리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스텔라가 몇 배로 더 올랐고 오히려 스텔라의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는 얘기를 한 번 했잖아요. 그쵸. 이게 트래픽 장난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텔라를 미국에 있는 주정부 몇 군데에서 중요한 플랫폼 수단으로 쓰겠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오, 네. 또잘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어요.